Walking on a line 10 stories high. Say you'll still be by my side. If I could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어느덧 맞죠? 여름 때 우리 반팔 입고 만났는데 이제는 어느덧 가을 겨울이 되고 약 한 4.5개월, 5개월간의 긴 시간 700시간의 대장정의 막을 이제 드디어 오늘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저는 어제 새벽에 밤을 새면서 새벽에 밤을 새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부마등처럼 막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랐는데 어때요? 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아쉽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깝다. 지금 그쵸? 제가 어제 밤샘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어제 정도의 그 정도의 집중력을 했으면 일주일 만에 이거 다 만들었을 것 같죠? 그쵸? 분명 아쉬운 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상용 서비스조차도요 원래 다 완성해놓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그 다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한번 프로젝트 발표를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주는 정시퇴근조 나와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퇴근조 발표를 맡게 된 박동수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긴장되네요. 아까 전에 강사님께서 잠깐 인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의 어떤 지금 행보가 인생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다른 팀들과 달리 보여드릴 결과물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발표를 빌어서 어떤 저희가 이만큼 했다, 뭐 잘했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조가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행보를 해왔고 그 행보의 어떤 마침표를 이렇게 끝내겠다는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히 저희 조를 저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좀 벤처스러운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깊은 관심도 굉장히 깊었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고 싶어서 항상 도전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실패하다가도 이제 계속 전진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한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냈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 영화 추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단순한 영화 추천 사이트가 아닙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영화 캐릭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죠. 이 아이디어의 발단은 사실 종훈 씨였습니다. 종훈 씨가 저에게 이제 얘기를 걸었어요. 영화 한 편 볼래? 근데 이제 인턴이라는 영화를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턴이라는 영화처럼 드라마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앤 핸서웨이라는 어떤 배우를 좋아해서입니다. 종훈 씨는 이전에 앤 핸서웨이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배역에 감명을 받고 이미지를 좋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미지 정보가 종훈 씨가 나중에 이후에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종훈 씨의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팀원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저 영화 배우 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에 이병헌이 있습니다. 이 이병헌이 나온 어떤 그 이병헌의 나이 그리고 연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밑에 보시는 이 배역 정보처럼 이 이병헌이 나왔던 그 하성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용자는 이 배역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줬으니 이 배역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영화를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캐릭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주관적인 정보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인문학적인 어떤 틀인 애니어그램을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는 보시는 것 같이 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윙이라는 개념은 1번 보이시죠? 1번 옆에 9번과 2번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1번의 윙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과 9번을 합치면 또 새로운 분류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각 유형에는 긍정적인 수준과 부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비통합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나가기 전에 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느꼈던 그 위력을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현승 씨에게 이 애니어그램을 테스팅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승 씨는 몇 번 유형이 나오셨나요? 2번. 네, 2번이라고 합니다. 사실 2번 유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슴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조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유형은 또 다른 말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 2번 유형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남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그리고 헌신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2번 유형이 1번과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이타적인 성향이 됩니다. 그리고 3번과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안방주의처럼 남에게 사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형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비통합적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남을 조작하려고 하고 좀 폭력적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 좋은 수준이 되면 남이 사랑을 나에게 주든 말든 죄송합니다. 남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으로 남에게 굉장히 이타적인 어떤 헌신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승 씨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보신 것 같이 제가 현승 씨의 유형을 물어보고 그 2번 유형이라는 판단으로 현승 씨에 대한 어떤 인간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바로 캐릭터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죠. 저희는 이 영화 한 배역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던 그 영화 중에 나를 찾아줘라는 주연으로 나오는 이 배역은 저희는 7번 유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7번 유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 사용자가 이 배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준다면 사용자는 이 7번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용자에게 7번 유형이 나오는 영화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7번 유형은 2번 유형과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유형이 나오는 영화들을 또 추천해 줄 수 있죠. 나머지 이제 7번 유형의 어떤 좋은 면과 나쁜 면의 어떤 배역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7번 유형은 6번 유형과 굉장히 대립적인 어떤 유형인데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이런 대립적인 유형이 나오는 영화를 반대로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추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화 후기를 감상했습니다. 히트, 그리고 브레이브하트, 맨 오브 스틸, 암살,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 등등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분석을 굉장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동안 저희는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각각 영화들에 대해서 주연, 조연 등등의 어떤 배역들에게 이런 유형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화 감상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과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학원 내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어떤 퇴근 시간이 초기부터 8시부터 그리고 최대 10시까지 이렇게 진행 강도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 논문 제출 그 외에 이제 각자의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의 한계를 느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자아동일시라는 개념을 빼서 좀 더 가볍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결과물을 바탕으로 애니어그램을 본격적으로 접목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아동일시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언급됐지만
이 자아동일시가 뭔지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아동일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소희 씨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희 씨는 혹시 이 뷰티 인사이드의 이별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떠나가는 사람을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던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자아동일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이별 장면을 보고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이별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그 배역에 대해서 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자아동일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로맨스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플래시 같은 이런 다양한 영화들에서도 자아동일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아동일시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 영화당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자아동일시 키워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강인한 그리고 경이로움, 열정적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넣었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다면 사용자는 이 키워드를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영화를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이 키워드가 사용자에게 정보가 쌓이겠죠. 강인한, 경이로움, 열정적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영화를 선택했을 때 가족, 결혼, 이혼 이런 키워드도 쌓일 수 있습니다. 그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분석 틀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타겟에 이런 키워드가 먹힐 것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이 가시죠. 또 저희는 이제 절망을 느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정보들만 쌓였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단축시키고자 이 계획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좀 더 늦춰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주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영화를 추천해보자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공대 정보관이 이제 객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용자들의 영화 공감대 태그를 모아서 그 사용자에게 영화를 추천해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뷰티 인사이드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뽑은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혜성 씨는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고르시겠어요? 네, 이별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보라 씨는 어떤 키워드를 고르시겠어요? 눈치가 있다면 제대로 고르겠죠? 네,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네, 혜성 씨와 보라 씨는 똑같은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진 씨는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한효주를 선택했습니다. 혜성 씨와 보라 씨는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다르죠. 혜성 씨와 보라 씨가 이런 경우가 계속 쌓인다면 혜성 씨와 보라 씨는 그 공감대 성향이 같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진 씨는 다른 공감대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진 씨는 혜성 씨와 다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혜성 씨와 보라 씨는 공감대 성향이 같기 때문에 저희가 보라 씨가 봐왔던 영화들 중에 혜성 씨가 보지 않은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더해진 것은 영화만 추천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라 씨가 이 위플래시를 보고 감명 깊게 들었던 BGM 링크라든지 명대사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화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 공감대가 추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또 돌렸습니다. 일단 1차 필터를 저희 나름대로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 2차 필터로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3차 필터로 선택한 태그 개수가 가장 근접한 그 사용자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SQL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시기가 11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팀들은 굉장히 코딩이 앞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3번의 빡침을 느낀 거죠. 네, 영화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좌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영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3번의 좌절을 겪고 저희가 영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뭔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예 방향을 새로 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1차 때 저희가 발표를 했던 그 업사이클링이 여기서 갑니다. 시간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저희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보자는 그것이 이제 이 업사이클링이 굉장히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다시 선택을 했고, 간략하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자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가치는 굉장히 낮게 처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자체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쌀 만큼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인식들 대부분입니다. 이런 인식들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재료를 기부하고 그 재료들이 업사이클링화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 인식이 높아지게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펀딩 페이지, 의뢰 페이지, 그리고 재료 페이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용자들은 의뢰 페이지에서 펀딩 페이지에서 재료들을 기부하고 또 그 기부한 재료들을 통해서 나의 새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업사이클러는 의뢰 페이지, 펀딩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올린 재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 바로 이 2차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단입니다. 펀딩 프로젝트는 가볍게 자신이 제시한 만큼 빠르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의뢰 프로젝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올려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업사이클러들이 반대로 달라붙어서 내가 이 가격으로 제시해 줄 테니까 나에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협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재료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올려서 그 재료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차와 다를 게 없다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이너 작업 페이지가 추가됐고, 유저 페이지가 이제 기능이 좀 더 이제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가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밑으로 보면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되었고, 기존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펀딩 페이지, 의뢰 리스트 페이지가 이제 디자인이 수정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했던 흔적들입니다. 스케치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접목시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들은 관리자단의 어떤 관리자와 그리고 그 업사이클러의 작업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업사이클러의 작업 페이지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사이클러가 이 페이지에서 좀 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참가한 회원들을 수정하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와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러프 스케치를 바탕으로 화면을 정리를 했고, 지금 이제 막 UI를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차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4차, 5차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GitHub라는 일단 툴을 써서 자바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 외에 앵귤러라는 언어까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라이브러리 언어를 접목을 시켜서 완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8명이서 저희 나름대로 마치 벤처기업처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도 이렇게 이름을 매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유저 페이지, 그리고 디자이너 페이지, 메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각자가 UI뿐만 아니라 서버 쪽에 코딩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해왔던 행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차 발표와 달리
제가 좀 더 웃음 포인트를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진행해왔고, 이것을 저희 팀원들에게도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쏟았던 이것이 아니라, 홍수 씨가 저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만든 그 작품이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 위에 할 일에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영화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제 이런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소셜 펀딩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 취업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어깨 나가도 되고, 이외에 취업을 천천히 하실 분은 오히려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의 어떤 넷플릭스에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지금 진행 상황은 느리지만 굉장히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열정을 계속적으로 쏟으면서 11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모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